저 PBR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기업은 이제 실적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주사가 좀 제일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기업이 자꾸 나오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되겠죠.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지금 주가는 적정 수준인데 사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의장님이 조금 주목하시는 업종이나 아니면 어떤 섹터가 있다면 좀 주목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제 가동이 되면서 저 PBR이 이제 주목을 받았는데 저 PBR은 틀림없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PBR이 낮다는 거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거든요. 성장성이 너무 없을 수도 있고 거버넌스가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실적이 너무 안 좋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PBR이 0.2라서 굉장히 싼데 이런 기업은 이제 실적이 대부분 안 좋습니다. 그래서 PER은 좀 높죠. 한 20배 정도 됩니다 보통. 네네. 그러면 이 기업은 싸다는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PER이랑 PBR이 같이 낮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업종이 사실은 금융업종이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나고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금융업종이 꽤 많이 올랐어요. 지금 저희가 카테고리로 보고 있는 거는 전반적으로 지주사가 좀 제일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주회사라고 하는 거는 소위 얘기하는 어떤 그룹의 모든 게 다 집합된 그냥 알짜배기인 거잖아요. 네네. 모든 회사를 다 지배하고 있는 핵심이고 대부분의 이제 지배주주가 갖고 있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소위 회장님 주식이고 운명을 같이 하는 이해관계가 같아요. 우리 소액주주 입장에서도 같이 좀 운명 공동체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많고 근데 지주회사는 좀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주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자회사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는 거잖아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하면 사실은 지주회사는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지주회사를 분석할 때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갖고 있는 계열사 지분을 30% 디스카운트를 합니다. 기계적으로. 비상장은 50%, 상장은 30%. 근데 이유는 없어요. 근데 그 논리를 전혀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최소한 경영권 프리미엄이 한 30에서 50인데 그 프리미엄을 줘야 되는데 오히려 디스카운트를 하고 있으니까. 거의 보면 한 60% 디스카운트 되고 있거든요. 대부분 지주사들이. 예를 들면 내가 갖고 있는 자회사 주식이 10조다. 그럼 보통 한 4조 이렇게 거래돼요. 60% 디스카운트 되고 있는데 이게 바로 더블 카운팅 이슈잖아요. 중복 상장이거든요. 근데 중복 상장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례가 비율이 훨씬 적고 일본도 우리보다 훨씬 적습니다. 우리가 좀 너무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은 수급에 관한 이슈일 수는 있지만은 펀더멘탈에 관한 이슈는 아니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제가 한 펀딩을 한 10조 정도 했어요. 삼성전자 한 종목을 다 샀어요. 10조를 가지고. 그럼 10조 원어치 삼성전자를 제가 샀잖아요. IPO를 시켰어요. 근데 이게 왜 4조에 거래되죠? 이게 지금 지주사의 현실 다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면 ETF는 그러면 왜 제값에 거래되죠? ETF도 중복 상장이잖아요. 있는 거를 사서 이렇게 상장시켰는데 얘는 제값에 다 거래되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잘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주회사 디스카운트는 맞지 않다. 그러면은 지금 지주사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딘지 말씀하시기는 조금 어려우시겠죠? 지금 상황에서. 그렇죠. 예. 이게 거버넌스가 중요하고요. 네네. 그래서 지주사 중에서도 이제 거버넌스가 훌륭한 기업들,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지주사를 이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속 증여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주가가 오르면 좀 곤란하다라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기업은 이제 피해야 되는 거죠. 기업의 의지를 잘 봐야 됩니다. 얼마나 IR 활동을 열심히 하고 그 기업이 우리 회사 주가가 싸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의지가 있는 거고 그런 것도 없이 IR도 안 하고 소통도 안 하고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지주사의 가장 그런 밸류에이션 할인 요소가 중복 상장에 대한 디스카운트 때문이라고 보신 거잖아요.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 제가 봤을 때는 지주사가 어떤 노력을 하거나 제도적으로 어떤 개선이 있어야지 그게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없어질 것 같은데 어떤 게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세요? 예를 들면 메리츠금융지주 같은 기업이 자꾸 나오면은 이게 많이 해소가 되겠죠. 자회사를 이제 다 공개 매수해서 상장 폐지를 시킨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수합을 하든지 해서 없앤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자회사가 없어지고 지주사 하나만 남아버리면 디스카운트는 다 없어지는 거죠. 이미 근데 디스카운트 요소가 없어진 기업들도 있잖아요. 금융지주는 없잖아요. 그런가요? 한국투자금융지주는 한국투자증권 상장 안 돼 있잖아요. 그쵸. 은행들 다 그렇지 않나요? KB금융지주, 신한은행도 없고 KB은행도 없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올랐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삼성전자에 대한 질문을 예. 드려볼까 하는데 과거에도 삼성전자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내신 걸로 또 유명하시잖아요. 예, 뭐 네. 수익을 많이 내긴 했는데 훨씬 많이 낼 수 있는데 좀 빨리 팔아서 큰 수익은 못 냈습니다. 저도 이제 뭐 예전에 기사들 찾아보니까 그때 예. 삼성전자가 한창 많이 오를 때 삼성전자는 이미 가치주가 아니다, 비싸졌다 하면서 예. 이제 전략 예. 매도하셨던 적도 있고 그 이후에 또 몇 년 지나서는 저평가된 기업인 것 같다라고 인터뷰 하신 적도 있고 예. 지금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삼성전자? 지금 냉정히 평가를 하면은 시가총액은 우선주까지 합치면 이제 500조 정도 됩니다. 네네. 사실 이익 규모는 4, 50조 벌던 회사가 최근에는 이익이 뭐 급감한 상태고 올해 좀 턴어라운드하는 시점이고 그렇죠. 이익이 얼마나 나냐에 달린 거죠. 근데 PBR은 1.5배고 PER은 뭐 과거 수준으로 한 40조 나면 12배 정도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 보면 지금 주가는 뭐 그냥 적정 수준인데 과연 이익이 얼마나냐 그리고 앞으로 일반 반도체 시장이 얼마나 회복을 할 거고 중국의 거센 도전을 어떻게 물리칠 것이며 그리고 특히 뭐 이제 뭐 고대역폭 메모리 같은 경우 네네. HBM 같은 경우 이를 얼마만큼 이제 진입을 좀 잘해서 여기서 얼마만큼 성과가 날 건지를 두고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누구도 판단 못할 것 같은데요 주가에 대해서. 삼성에 대한 기대치는 이미 주가에는 많이 반영이 돼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뭐 많이는 아니지만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반 이상은 반영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회사에 대한 질문을 조금 더 드려볼게요. 회사가 이제 설립하신 지 3년 조금 안 되신 거죠? 예, 이제 2년 10개월 정도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 뭐 그동안 더 잘 아시겠지만 사모펀드 시장이 굉장히 좀 위기라는 얘기들이 많았잖아요. 예. 뭐 여러. 근데 보니까 작년에 AUM이 한 3배 정도 늘어서 최근에 1조 원을 돌파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저희가 사실 뭐 운이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저희가 라임 사태 뭐 터지고 나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제 계좌 개설이라든지 뭐 수탁은행에서 이제 수탁을 쉽게 못하는 이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저희 그 주변에서 시딩을 하는데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저희가 적지 않은 규모로 700억이라는 좀 큰 자금으로 시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시딩 덕분에 2년 뒤에는 이제 레코드라는 게 생겼고 네. 저희가 마침 또 성과가 시작했을 때는 좀 운이 나빠서 사실은 저희가 2021년 7월에 설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코스피가 그때 3,300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년 10개월 내내 지금 밑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희가 네. 다행히 지금 뭐 한 50% 정도 성과가 나고 있고요. 그동안 코스피는 한 15% 마이너스가 났기 때문에 네네. 예, 코스피가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플러스가 났고 특히 저희가 이제 재작년에는 좀 저희가 좀 방어를 잘 한 것 같아요. 네네. 코스피가 25% 이제 급락을 했는데 저희가 롱올리 펀드 중에서는 이제 유일하게 플러스 0.9긴 하지만 마이너스가 안 난 게 좀 도움이 돼서 거기서 좀 신뢰를 얻은 것 같아요. 네네. 하락장에서 그렇게 수익률을 방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확장된 형태의 가치 투자가 잘 먹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거버넌스가 좋고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그런 가치주에만 집중적으로 한 20여 종목에만 투자를 한 게 큰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은 그때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도 계속 유지하고 계신 예, 거예요? 지금 저희 네. 그대로 거의 그대로. 그 포트폴리오를 지금까지 누적 한 50% 정도 수익률인 예. 건가요? 예. 굉장히 대단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갖고 계신 포트폴리오가 거의 대부분 다 국내 주식이라고 보면 되나요? 예, 대부분 국내 주식. 뭐 종목을 픽하는 기준이라든지 뭐 어떤 섹터난지 어떤 업종 위주로 좀 보셨는지 그 부분은 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업종이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3년 전에 사실은 좀 환경 자체는 내수 경기가 좀 안 좋을 걸로 봤기 때문에 네. 이제 소비재보다는 이제 좀 제조업 쪽, 그것도 수출 관련, 국제적인 좀 수출 경쟁력이 있는 기업 위주로 이제 투자를 많이 했었고요. 네. 굉장히 분산이 많이 돼 있어요. 저희가 종목 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겹치는 종목이 뭐 거의 없을 정도로 이제 네네. 각 산업마다 가장 뛰어난 기업 하나씩만 골라가지고 좀 네네. 골고루 투자를 했습니다. 사실은. 좀 돈이 있는 분이라면 좀 가입을 좀 많이 하시겠지만 저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최소 가입 금액이 3억부터죠. 예, 사모펀드라서 그렇습니다. 좀 아쉽네요. 저 액수를 낮춰서 좀 공모펀드를 출시하시거나 저 예.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예. 그런 상품을 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계획은 있지만은 네. 아직 저희가 자격이 안 돼가지고 공모운용사 라이센스를 먼저 취득을 해야 되니까 네네. 예, 저희가 뭐 2, 3년 내에 좀 취득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니까 예, 좀 제가 눈에 띄는 부분이 있었는데 라이프 자산 운용의 이제 운용 철학 중에 주주 협력주의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기존의 주주 행동주의라고는 좀 다른 개념인가요? 이게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주주 행동주의는 액티비즘이고 저희가 추구하는 좀 인게이지먼트에 가까운 건데요. 인게이지먼트는 좀 우호적 관여 뭐 이런 개념인데 적극적인 이제 그 주권 행사를 하지를 않는 겁니다. 일반적인 행동주의 같은 경우는 주식을 먼저 사고
따라서 이제 후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렇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행동을 먼저 하고 주식을 사는 식이에요. 만나주는 기업에만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만나주면은 그 기업이 과연 어떤 기업 가치를 좀 제고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런 의지가 있으면 저희가 투자를 하면서 그 기업을 도와주고 응원하고, 그 기업에 뭐 자금 조달이 필요하면 그런 것도 도움을 줄 수가 있고, 뭐 IR 활동 같은 것도 뭐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기업과 같이 상생하고 같이 성장해 나가면서 주가를 이제 정상 주가를 회복을 하게 되면은 저희가 조용히 좀 엑시트를 하고 나오는 그런 전략입니다. 올해 사업 계획은 대략 어떻게 되시는지? 이게 다소 급성장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내실을 다지면서 그런 한 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이미 한 전체 한 20-30% 정도는 성장 금융 쪽에 있고요. 네네. 예, IPO나 뭐 코스닥 벤처 펀드라든지 이런 쪽이 포진을 하고 있고, 네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처음 하반기에 도전을 한 거는 이제 해외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그쪽을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